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오늘은 특별 방송 앵그리 뉴스 투머치로 진행합니다. 김선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앵그리, 그리고 투머치 최선의 SBS 논설위원 김진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좀 힘든 게 여의도에 계시는 분이나 서초동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뭐든지 마감 전에 하라고. 그건 뭐 저 구형 최후변론 새벽에 하고 제명 의견 새벽에 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예? 그 6시 전에 마감 전에 좀 뭘 해야 말이야. 예. 이 간밤의 상황이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오. 이게 뭐 우연의 일치지만은 너무나 이게 간밤에 참 많은 아이템 이슈를 갖다 한꺼번에 쏟아냈죠. 오, 그러면은 이따 그 얘기 해볼 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일부러 딱 맞췄다 시간을. 아니 뭐 하여튼간에 다 해요. 타이밍을. 일본 다카이치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만난 것은 이게 뭐 지금 기사 취급도 못 받고 있으니 예. 그 정도로 야심한 이 밤에 뭐 대단한 많은 상황들이 있었다. 예. 아, 뭐 이 정도 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저 에피타이저랑 그냥 리드 멘트를 그냥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저 의원님이.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사형 구형된 거, 이게 사실은 사형 구형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잖아요. 헌정사상은 이제 두 번째고. 이 사형 구형 보시면서 좀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공교롭게 참 이 보수 진영에서 30년 만에 이런 또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이 또 사형당하는 그런 또 지금 이제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제가 표현은 수모지만은 이게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하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거듭해서 30년 만에 또 나왔다는 게 네. 이게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고 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물론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1심 선고가 2일 중순쯤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법원 정기 인사 전에는 직연 부장판사도 지금 그걸 선고를 내릴 뭐 그런 결정이고, 그러니까 간밤에 특검의 그 구형에 대한 이제 법적인 판단은 예. 이제 오롯이 직연 부장판사 손에 매달린 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정치적이든 그리고 뭐 윤석열 변호인 척이든 또 뭐 내란 또 가담자들이든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분하게 일상으로 예. 뭐 1심 선고 결정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던 룰, 이게 저 6시간 회의하면서 사형파, 무기징역파가 이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데, 최 의원 보시기에 네. 이거 어제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가 재발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검 측 사형구형 논리거든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법정에서 보여줬던 태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예. 사과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한 어떤 판단, 네. 구형을 내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기억은 구성적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사실보다는 어떤 맥락이나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제 최후 진술도 보고 이러면은 계몽령이라고 계속 떠들다가 예. 이제 자기가 그걸 완전히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디플리 증후군 같은 그렇습니다. 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최후 진술에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사과라든지 이런 말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다렸는데 전혀 없었고, 예.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사과나 반성의 표현은 들을 수 없겠구나. 예. 그렇다라면 그 무너진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엄정한 형태의 단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최후 진술했는데 그거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그 말이 본인한테 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말인데, 그거는 어제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 자신을 바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내용은. 예. 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뭐라고 했냐면은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은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건데 이런 바보가 본인을 얘기한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일 쿠데타를 하겠냐.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가 탄핵까지 된 거 아니냐. 예. 나는 바보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한 거고요. 뭐 몇 시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유일하게 동의한 게 이거예요. 이런 예. 바보가 제가 윤석열의 말에 동의한 거는 이런 바보가 뭐 이건 것 같고 특히 내세운 건 짧게 말씀드리면은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이 헌법을 저버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적, 수당, 실행 방식 이런 게 다 반헌법적이다. 반헌법적이다. 특히 국회에 이제 군경을 보낸 거 이거는 12.12 쿠데타 때나 뭐 그때도 없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구조가 1996년에 있었던 전두환 그 일당들에 대해서 구형한 것과 매우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그리고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이거는 광주 학살 소위 말해서 이거의 주범이죠. 여기도 무기징역. 그리고 뭐 허화평, 허삼수, 뭐 이학봉, 뭐 오한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15년형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사형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 김용현,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노상원 30년이 거의 이제 정호용 무기징역과 좀 비슷한 느낌이고 나머지는 조지호 20년이고 나머지는 15년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상당히 이거를 좀 카피를 했다, 참고를 했다. 그럼 예. 우두머리부터 착착착 단계별로 내려와 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논리 구조가 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예, 사필 규정이라고 봐요. 사실 이게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예.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어긋나는 예측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뭘 내릴까라고 봤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내란과 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그렇죠.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게 아마 무기징역을 내린다라면 구형을 한다라면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보다는 결국은 사형으로 갈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무기징역을 하면 그러면 김용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수괴와 뭐 중요임무 종사자를 같은 형을 내리긴 곤란할 테고 그렇다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뭐 30년 이렇게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된다라면 뭐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고 또 뭐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교자 프레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도 되지 않을 것인데 괜히 뭔가 훈장을 달아주는 듯한 이런 순교자 프레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없는 사형보다는 뭐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보다는 결국에는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단죄한다라는 의미에서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 이쪽으로 좀 간 게 아닌가. 정치적인 판단도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할 건데 차분히 기다리라고 김성태 전 의원님만 말씀하셨지만 꼭 왠지 이제까지 스타일을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도태우 변호사 예전에 공천 됐다가 탈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종 변론만 앞두고 추가 선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결같아야 할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계엄을 뭐 갈릴레오의 지동설에 비유했다는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옥중 투쟁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진짜 조용히 있을 거로 보세요? 아까 이제 뭐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작년 13 비상계엄 그 오판에 대한 최소한 어제 법정에서의 대국민 사과 정도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많은 당원들도 그걸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정이라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 또 사람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달라지는 모습을 또 통해 가지고 양형이라는 게 또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 어제 이제 최후 진술이라든지 또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특검은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법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뭐 30년 전에 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엄단해야 된다. 그런 단죄의 필요성을 또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지켜보는 부분은 바로 이 반성 부분이거든요. 이 반성이 사실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민주당의 절대적인 그 입법 권력의 남발이라든지 예. 공포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 비상대응을 통해서 예. 비상계엄 그것도 한시적인 계엄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전환시키려고 했다. 예. 실상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걸 정치적 결정인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이미 정치적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행법적인 처벌을 받는 그 과정이라면은 자신이 그 13 비상계엄의 그 부분에 대한 오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예. 최소한 국가를 혼란시키고 국민들에게 그 엄청난 상처를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깊게 사과가 있고 난 이후에 아 내가 이 내란죄는 아니다 예. 이렇게 전개를 해 들어가면은 훨씬 국민들 법감정 그러니까 법 정서상 달라졌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변론인들 상당히 재판 전략 대단히 나빴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사항이 또 옥중에서도 그 변론을 통해서도 계속 뭐 어떤 입장들이 나오면 이건 6.3 지방선거를 불과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예. 이 시점에 가장 큰 피해는 어느 세력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요. 예. 자 그럴 그런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뭐 옥중 메시지 아닐 수도 있겠죠. 어제 최후 변론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을 테니까 뭐 선고 때는 나올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아무 논평이 안 나왔거든요. 논평을 내기가 예. 좀 까다롭죠. 그럼 선고 때도 안 내요 이러면? 선거 때는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때 이제 성명이 아니라 그냥 입장 표명이 뭔가 예. 전향적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뭐 그 나도 다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의 수용성을 고려를 해서 이런 사법적 판단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전향을 좀 이제 태도를 바꾸는 이런 전략으로 좀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어제 예, 구형 예. 때는 저 구형일 뿐이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거다. 그것도 있고 또 예. 하나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뭐 예. 이것도 지금 같이 맞물렸잖아요. 이게 제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구형 끝나자마자 이게 한동훈 지금 징계안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그냥 메시지를 안 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예. 그게 메시지 아니었나요? 예? 아 제명. 예? 이게 저 윤호개인 세력들한테 한동훈 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받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물로 주겠어 뭐 이런 식의. 아니 그러면 최선호 의원 보시기에는 이제 사형 구형이 나왔어요. 네. 뭐 선고는 또 선고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선고가 나올 건데 국민의힘이 여기서 이걸 기점으로 바닥을 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수렁 속으로 그냥 끝모를 늪으로 좀 빠져들어갈 거로 보세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제 이제 그 이런 뭐 국민의힘 당권파라고 불리는 예. 의원 한 명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통화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얘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예. 뭐 얼핏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그 계엄 사과 관련해서 내부 평가가 어떠냐라고 예. 물어보니까 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괜히 사과해가지고 지지율만 더 빠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 일단 첫 번째 하는 얘기는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왜 윤저런 얘기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욕 먹는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요라는 되게 자조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사과를 했는데 사과랍시고 자기들 딴에는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붙는 건 없고 얻는 건 없고 오히려 강성 지지층만 좀 빠져서 지지율이 오히려 예. 더 빠지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서 되게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계속 두 길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놓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윤호개인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두 길 보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 어정쩡한 형태의 메시지 뭐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조중동에서 소위 말하는 조중동에서도 욕먹고 전환기 씨한테 욕먹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뭐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건데 저거.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이제 예. 뭐 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도 있었습니다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극복의 대상이지
어떤 경우든 추앙이 될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대통령이 이미 물은 엎질러 져버렸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입장을 뭐 윤석열 이 결심 공판을 통해서도 어정쩡하게 유지해서는 결코 안 될 예. 문제입니다. 이거는 극복의 대상이에요. 예. 예? 근데 극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하는 걸 보시면? 근데 봐야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께서 처음에 30년 만에 다시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거를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더 잘하시겠지만 정확하게는 전두환을 이게 보수 정당에서는 뿌리로 보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실제로는 민자당부터 민주자유당부터 예. 뿌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배출한 김영삼.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전두환은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고 예. 이 사람을 우리의 뿌리로 본다라면은 이 독재 정당의 그래. 이미지를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투사였던 김영삼부터 이제 사실상 어, 예 이렇게 지금의 보수 정당의 틀을 만든 틀을 만든 민자 뭐 이제 노태우 대통령도 사실 이제 뭐 뿌리긴 하지만은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예. 노태우는 예.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어떤 정통성을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이제 말하는 YS. 게 YS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윤석열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극복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예. 전두환도 뿌리로 안 치면은 이제 부정할 수는 없죠. 윤석열 우리가 배출한 사람이라는 걸.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절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계속 윤석열 절연 얘기를 하는데 예. 절연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김태현하고 절연했다. 예. 라고 하면은 왜 사람이 그렇게 모지냐 예. 뭐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잖아요. 어? 부모님하고 절연했다. 이거는 윤석열은 퇴출의 대상입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은 퇴출을 해야지 절연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단호함. 예. 그래서 요즘은 제명이 유행이거든요. 예. 최고위에서 국힘 최고위에서 열어 가지고 윤석열 제명해야 돼요. 탈당했더라도 강선우도 탈당했는데 제명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단호함을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줄 때다. 지금은 할 것 같아요? 할 리가 없죠. 어제 그럼 대신 누구를 제명했느냐? 이거 라임이니까 오늘 맞아 이게 딱딱 맞네. 예. 어제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어요. 역시 최선우 의원 보시기에 이거 타이밍 맞춘 거라고 보고 계세요? 뭐 타이밍을 꼭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당권파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뭐래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뭐 이 징계권은 이번 주는 뉴스가 너무 많지 않냐. 예. 뉴스가 너무 많은데 뭐 이번 주에 하겠어요라고 물어보니까 곧 나올 것 같은데요 하면서 어제 오후에 윤리위가 열리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나와서 그 윤리 얘기를 좀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새벽에 이미 제명 조치가 나와 버렸어요. 오. 근데 이번 주에 할 수 있겠냐라고 예. 뭐 물어봤을 때 이 그 답이 뭐냐면 이제 김병기 민주당 김병기 제명 이야기를 얼핏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 이게 틀림없이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법적인 게 예. 나오고 그럴 경우에 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법률적으로 싸우면 예. 그게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그렇게 우호적인 진흙탕 싸움이 돼서 별로 좋지 않을걸요 이런 얘기 하나. 두 번째 예. 분당에 준하는 형태의 내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말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한 친한계가 대부분 비례다. 예. 아마 탈당하고 이런 거 쉽지 않아서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돌파가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권파 의원은 제명 처분이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나올 걸 알고 계셨네. 왜냐하면 예. 그 논리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 윤리위 그 결정문에 보면 예. 이게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예.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 이게 뭐냐면 이건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라고 예. 말해왔던 지금 장동혁 대표를 예. 비롯한 당권파의 논리 그게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 얘기한 거도 독립기구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이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 아니 당권파 이미 다 이번 주 곧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얘기한 거로 봐서. 전 예. 윤리위원장이 예.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윤리위지 않습니까? 오. 뜻이 같았다라면 예. 뭐 물러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제 새벽에 한전 대표 제명? 올 것이 온 거죠.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통해서 뭐
상해이든 무기징역이든 뭐 이런 선고가 있을 뭐 구형이 있을 것이라는 건 이미 다 웬만큼 예측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극복의 의지 뭐 그런 각오 이걸 가지면 되는 것이고 또 간밤에 또 이제 한동훈 제명 부분은 이건 이제 다시 논란의 시작이죠. 논란의 시작이 이 논란만 끝날 것이냐 안 그러면 엄청난 또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완전 지방선거까지도 완전 망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저는 상당히 좀 암담한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이게 결론은 이게 50년 넘건 집권 그 경험을 가진 이 집권 역량을 가지고 능력을 그 발휘했던 이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정치가 실종된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나. 결국은 정치 실종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민주당 거대 입법 권력의 그 뭐 탄핵 남발이라든지 뭐 행포, 입법 행위를 통한 행포 이거 국민들 다 알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국민들이 절대 동의를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 듣고 하시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김태열 정치쇼 앵그리 뉴스 투머치 3부에 계속됩니다. 2부 말미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새벽 오늘이군요. 오늘 새벽 이제 기습 제명 요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김준호 평론가 어떻게 봅니까 이 제명? 적절한 처분이었어요? 아니면 좀 무리한 거였어요? 일단 느낌은 예. 이게 윤석열 사형구형 직후에 나왔다고 하잖아요. 뭐 어느 게 먼저 결정된지 모르겠으나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기자들도 아무도 몰랐다. 윤리위가 열리는 거는 알았지 이날 결론이 나올 거라고 거의 예상을 못해서 다들 욕하면서 기사 썼대요. 밤에 새벽에. 예. 그래서 이거는 느낌은 장마 비 오는데 오폐수 방류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공장들이 많이 하잖아요. 비 많이 오면은 장마 때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기사가 이게 논란이 될 줄을 좀 많이 알고 있으니 그리고 제명이라는 강수를 두려고 하니 기사량이 엄청 많을 때 이때 새벽에 좀 기습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제명 전성 시대네요. 제명 전성 시대. 예. 지금 강선우 제명, 뭐 김병기 제명, 여기에 이제 한동훈 제명까지. 근데 받아들이는 느낌은 좀 다를 거예요. 사실은 그 국민들이나 뭐 그 특히 당원들은 강선우 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공천원금 의혹이니까. 예, 공천원금 의혹. 김병기도 조금 놀랐지만은 워낙 뭐 의혹이 많고 당에 부담이 되니까 제명을 할 만하다라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건 논란거리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당원 게시판 이게 이제 완전히 제가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표에 따르면은 2개 IP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조직적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거를 여러 아이디를 수집해서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로그인 로그아웃 하면서 댓글을 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징계해야 된다.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게 제명 사항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법정 투쟁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제가 이제 만주 변호사로 유명하거든요. 박지원 의원과 함께 그 만주 변호사로 유명한데 이거는 가처분 많이 당해봤죠. 예, 이래저래 가처분 신청 가면은 저는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 매우 높다. 왜냐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본안 소송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악수다. 그 장동혁 호 측의 무리수 악수라서 한동훈 체급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최선호 의원 보시기에는 어쨌든 이게 나왔어요. 예.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뭘 하라라고 말은 공개적으로는 안 했지만 윤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징계할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는 뭐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뭐 궤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제 결정문 보면 뭐 한 3가지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말한 게 이제 억제 효과 이런 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억제 효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뭐 단죄하지 않으면 당원 게시판에 앞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떤 의원이나 뭐 당직자들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를
그럼 앞으로 그대로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엄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명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게시판에 누군가 뭐 집단적으로 뭔가를 올리면 이제 다 제명하겠다. 이런 형태의 방침을 밝힌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가처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저도 예상할 때는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좀 아마 그 인용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까지 다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법적인 대응이 오고 어떤 싸움이 뭔가 좀 약간 뭐 지저분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과연 누구에게 좋을까 이런 계산들도 지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 같습니까? 한 전 대표의 반격할 수 있는 카드랑 장 대표는 또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계속? 사실상 홍반 이게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수권 정당으로서 정치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 쉽게 말하면 정치가 실종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거입니다. 결론은 정당이라는 게 법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의 이해관계 또 국민들을 위한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인데 결국은 그런 정당이 당내 갈등 그런 부분을 이렇게 수습하지 못하고 이걸 결론은 법적인 판단에 또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결국 가처분 갈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당원권 정지 정도 하면은 이게 절충의 여지를 좀 웬만큼 남겨요. 그러면 당원권 정지하면 시간감 없어지는 거니까. 시간 가고 없어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뭐 서로 이제 뭐 또 절충이라는 여러 가지 또 중재 풀어줄 수도 있고 중재라는 또 그런 텀도 만들어지고 이런 건데 이 제명은 이제 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당내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걸 조직적으로 과연 움직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이 문제는 뭐 지금 현재 당내 지금 현재 그 한동훈 뭐 지지 그런 현역 의원들의 일정 부분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정치적 어떤 그런 뭐 갈라쓴다든지 또 정치적으로 어떤 뭐 지금 이 결정을 한 지도 체제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 이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이제 뭐 이미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의지는 확고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버린 거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 진영에서의 어떤 뭐 정치적 판단이 나올지 이걸 지켜보는데 좀 전에 제가 판단한 사항은 그런 정도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 아침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당내 친한계 의원들이 오늘 오전 중에 긴급 모임을 갖는다. 친한계 한 의원은 오전 중에 서울 모처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긴급 만남을 갖기로 했다. 이 제명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의 중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중요하다. 결국 이 얘기는 당내에 그러면 조용히 있는 대부분 국민의 의원들은 내일이 아니면 대부분 조용히 있는 게 그냥 습관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간밤에 윤리 결정까지만 있은 거고 이 윤리 제명 결정이 이제 당내 당헌당 규상 확정되려면 최고위 의결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그걸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뭐 어제 새벽에 바로 1시 때 이걸 제명 의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이게 최고위에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 내일 아니에요? 최고위에 올리는 또 시간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고려가 될 수 있는 거고. 내일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장 이런 사람들 또 남아 있는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또 장동혁 대표를 설득해서 쉽게 말하면 최고위가 윤리의 결정을 또 이걸 정치적으로 무마시킬 수 있는 그 권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수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저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냥 내일 고하지 않겠어요? 최고 여러 가지. 대체로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측의 생각은 지금 당의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이렇게 발목 잡힌 게 결국은 친한동훈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동훈계가
이렇게 내부 총질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당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인식이에요. 그 하나는 누구 말 얘기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뭐 예,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징계를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더 좌고우면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의도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담만 간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은 뭐 빠르면 오늘은 그렇고 내일 정도 열어서 바로 징계 내일, 확정하려고 하지 내일. 않을까요? 네, 최고위원회 되니까. 자, 그러면 네. 한전 대표의 카드는 뭐가 있어요? 저 가처분 말고. 글쎄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권력은 예. 이게 이제 권력으로 정권으로 따지면은 여당이 장동혁 대표인 거고 대통령 여당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야당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뭐 의석수가 엄청 많은 뭐 과반이 넘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예. 약간 이제 의석 많지 않은. 많지 않은 예, 인지도는 높으나 의석은 많지 않은 그러면 실제 정치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만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여론전하고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길게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장동혁과 한동훈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는 같이 가기는 힘들다.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되는데 예. 보통 야당이 수혜를 볼 때는 여당 스스로 꼬꾸라질 때 예. 예, 그거 받아먹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당 스스로 꼬꾸라질 때가 언제냐? 그러면 길게 보면은 결국은 뭐 이 퇴출 얘기도 뭐 나오고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보고 결국은 지방선거 때까지 한동훈은 버텨야 된다 그냥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 의원님 보시기에는 예. 무슨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조금 전에 이제 당권파 의원 이야기 소개해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법적인 대응, 그다음에 정치적인 대응인데 정치적인 대응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내 뭐 소수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게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공포스럽기 때문에 뭔가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떠나는 형태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탈당이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분당이요. 그럼 내부에서 이제 그 아마 갈등이 생길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친한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 결국에는 중심.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 과연 이 상황에서 한동훈을 내치는 방식을 통한 장동혁의 리더십으로 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이제 당내에서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관련해서 어제 보니까 오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상임고문단을 만나서 신년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상임고문단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징계는 징계하기 전입니다. 어제 오후니까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징계다. 장동욱 대표의 영광뿐인 상처가 될 거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 뭐 당이 이렇게 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한 5천이니까 나서야 된다. 뭐 이렇게 쓴소리 한 거잖아요. 장동욱 대표한테 예. 한 전 대표 징계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징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에 당 상임고문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님 이거 보셨어요? 예. 국민의힘의 박민영 전 미디어 대변인이죠. 미디어 대변인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전 미디어 대변인이 한동훈 따위 징계한다고 무너질 당이면 그냥 문 닫는 게 맞다. 평균 연령 91세의 고모님들의 성토는 이 뭐야? 이미 망한 방식을 답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고 뭐 일천한 아집이다. 아니 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당 미디어 대변인이 당 상임고문당이면 원로들인데 당을 오래 지키셨던 뭐 국회의장, 당 대표급들인데 요 멘트를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어제 오세훈 시장이 현 미디어 대변인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현직이랍니다. 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 그러니까 상임고문단을 만난 거는 신년 간담회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우리 당 원로들의 입장들도 보면 호불호가 다 있어요. 뭐 그렇겠죠. 그건. 예. 그러니까 뭐 거기 참석한 그 원로들이 다 뭐 한동훈을 뭐 두둔하고 옹호하고 그런 어떤 입장을 다 떠나가지고 예. 지금 6.3 지방선거를 불과 목전에 두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예.
당이 지금 이제 분열하는 그 상황의 모습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당 윤리 징계를 통해서 한동훈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 입장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박민영 그 미디어 대변인의 이야기는 뭐 상당히 이제 원로 고문에 대한 그 원로 고문들이라는 것은 당의 역사입니다. 당의 역사를 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 당이 그래도 이재명 그 정부의 또 견제 대응 비판 그리고 거대 입법 권력 민당을 상대로 잘 싸우려면은 당 내적으로 많은 그 서로의 차이 갈등 이런 반목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서는 이기고 봐야 된다. 선거에 지고 난 정당은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걸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정말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 최선호 의원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장 대표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중진 의원의 멘트를 소개해 주신 그 중진 의원이 요새 장 대표는 나랑 내 얘기도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이랑 일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맞습니다. 그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박민영 대변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말 너무 고약하게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 뭐 평균 연령 91살. 그리고 고문이라는 사람들이 대안과 의제 제시가 아니라 통합을 가장한 이합집산 합종 연행이나 하는 정당으로 남으라는 거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고문이라는 수식이 민망하고 일천한 아집이다. 제발 메타인지를 좀 키워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정말 술을 대취해서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좀 너무 좀 거칠고 이렇게 거칠게 했는데 이 당에서 이렇게 키운 상황을 좀 키운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10월인가 아마 정의화 전 의장 말에도 그렇게 굉장히 그 고약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관련해서 그 발언을 했었고 그때 징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인재라면서 이 부분 무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독설이 계속 전혀 이게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 같고요. 글쎄요 이게 당내에서 이 부분은 약간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부분 되게 또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파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민영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거는 홍위병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위병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마오쩌둥의 이제 문화 대혁명 여기에 지금 편승해가지고 본인들이 재판하고 본인들이 징계하고 막 이러면서 위도 없고 뭐 전통도 없고 다 때려 부수고 막 다 징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본인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비판적인 얘기하면은 뭐 고문도 없고 지난번 1월 2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장해찬 그러니까 둘 다 했어요. 박민영도 하고 장해찬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과해야 된다. 이제 절연해야 된다. 윤석열 하니까 그때 대통령실에서 서울시와 협업하면 느낀 거는 총체적 무능과 당성 결여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더 할 말이 있지만은 참는다 이런 식으로 했고 지금 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모든 고문들 평균 연령 91세. 야 이게 지금 홍위병 아니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코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더 그 고문들과 관련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이분들이 다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겠습니까? 정치는 이념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정선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치 이거를 두는 게 맞나? 박민영은 유임시킨 것도 장동혁이고. 그러면 이건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장해찬, 박민영 거의 홍위병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당 얘기 김병기 의원 속보가 떴어요. 경찰이 오늘 김병기 의원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압수수색 대상에 김 의원 배우자, 그다음에 이모 동작구의 부의장, 동작구의 의원 여기 집도 지금 포함이 됐다고 하고 어쨌든 지금 제명이 됐거든요. 뭐 재심 청구하고 시간을 좀 벌라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위원님 혹시 그거 알고 왜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버티는지 계속
당이 너무 나에게 잔인하다. 한 달만 시간 달라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달 있으면 뭐가 더 달라지길래 한 달만 주지 그걸 못 줘. 왜 자꾸 당한테 잔인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뭐 기자가 할 수 있는 게 전화해서 취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어제 이제 김병기 의원하고 친하다라고 예. 알려진 의원한테 전화해서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물어봤어요.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데 뭐 도대체 뭘 기다려 달라는 거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을 아껴서 애매하게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예.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윤리위에서 제명을 하고 예. 재심에서 또 제명을 하든 아니면 뭐 비상징계를 해서 정청래 대표가 제명을 하든 결국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 가서 결국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자기 손으로 뽑았던 그 원내대표 출신을 예. 의원총회에서 제명 의결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여론에 휩쓸려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마 그게 김병기 의원과 가까운 김병기 의원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의 제명 결정이 여론에 너무 휩쓸려서 과도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 가서 의원들의 앞에 내가 딱 서면은 내가 그동안 후보 검증위원장도 하고 총선 때 그랬는데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걸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허리많은 친명 행제 비명 행사의 주인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총선 당시에 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이나 또 지금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그 많은 의원들의 쉽게 말하면은 뭐 실상을 나는 속속들이 니네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예. 그런 나에게 너들이 그렇게 돌팔매질 세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예. 자 그런 이 과정은 지금 이제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과 당정 간에 일정 부분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정치적으로는 제명은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결정했잖아요. 예. 제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말은 강선우 김병기를 털어내면서 이제 곧 이제 이 제1야당 진영도 예. 엄청난 이제 정치적 폭풍을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오 그래요? 칼이 또 글로 간다. 그게 이제 제2특검이 예. 출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연유를 예. 그게 담아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병기 이제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나를 손절을 해주고 어? 나를 완전히 없애줄 때 예. 자신은 그러니까 옛날에 안전기획부에 아 예. 그리고 국정원의 인사관리처장으로서 블랙요원을 관리했던 사람의 내 진면모를 그때 한번 봐라. 너들 후회하는 날이 올 거다. 이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뉴스터마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